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자, 두말하면 입 아픈 전력기기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실적 얘기들도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상향 조정되는 것이 바로 이 전력기기 관련이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가장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는 대표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 쪽인데 너무나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 AI 시대가 이제 개화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정말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의 수요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력망 구조를 보면 우리가 발전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 발전을 한 다음에 송전하고 배전해서 보통 소매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강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승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핵심이 이제 변압기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는 앞으로 이 전력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전력기기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가 바로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제 AI 시대가 개화해서 전력 수요가 늘고 그래서 전력기기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인프라들을 이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추가적으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깨끗하고 클리어한 이런 제품들 그리고 고성능의 제품들로 인프라를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대선에 대한 약간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트럼프 이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해리스가 되면은 사실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보시잖아요.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전력망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게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트럼프한테도 상관없습니다. 리쇼어링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공약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 있던 공장들, 기업들을 미국으로 갖고 온다는 건데 그럼 산업용 전력이 엄청나게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력이 필요한 거고요. 전력망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쪽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이 누가 되든 사실 전력망 확충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압기를 비롯해서 이 전력기기 쪽은 앞으로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지금 전력 설비 쪽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죠. 자,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한 번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산일전기 들어볼까요? 네, 이제 산일전기는 사실 올해 이제 7월 달에 상장을 하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압기 쪽에서는 상당히 강자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산일전기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변압기 관련된 기업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변압기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매출이 거의 8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 이제 미국이 73%, 유럽이 한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데 미국 전력청도 가지고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지멘스라든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의 회사들과 거래를 이미 많이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캐파 증설 효과인데요. 사실 이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 자동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후발주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 시장을 뺏어먹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 기간 동안은 독주 체제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산일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4분기 때 3천억 원 규모의 또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을 2배까지도 더 높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캐파 증설 효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실적 레벨업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실적 부분입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은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45%,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장은 이제 막 했지만 설립된 거는 1987년부터니까요. 꽤 역사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일진전기입니다. 네, 워낙 이제 여기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진전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AI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요를 받는 게 바로 변압기죠.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압기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선 사업도 이제 일진전기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한 모멘텀 모두 다 일진전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실적에 대한 개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실적에 대한 수혜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실물 경제에 대한 돈을 들어오는 흐름에 기반을 해서 증시가 움직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많은 기업이나 정부도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쪽으로도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실물 경제가 먼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증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산업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주주들이 아마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려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시크릿 주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산일전기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29일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데 지난번처럼 올라주려나 라고 남겨주셨네요. 3% 정도의 물량이 풀릴 예정이죠. 또 국장 정말 싫다. 차트 움직임이 예상이 안 되네 진짜. 신규 상장주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전력 수요가 2050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된다네요. 미리 담아두세요 라고 기대감 품고 계신 분도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건, 해리스가 당선되면 신재생, 또 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네요. 신재생 그리고 변압기 매출이 높아서 누가 되더라도 차별성이 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 맑음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실적에 대한 요약과 함께 변압기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최근 변압기 수요 증가로 급등하는 흐름 연출하기도 했죠. 이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일진전기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변압기 회사여라고 이 변압기 관련 매출 찝어주시고 있고요. 또 2년째 갖고 있는 동안 상 한 번 없고 누가 봐도 저평가인데 참이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또 북미, 서유럽 등등등 이제는 수출이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아시아 그리고 호주를 넘어서 이제는 북미향 매출도 기대되고 있죠. 다른 의견들도 체크해 볼게요. 결국 25,000원 아래로 밀리네. 오늘 아주 알록달록해라고 변동성이 심했던 오늘장 얘기해 주셨고요. 또 원전 관련주 실적 재료 수급까지 완벽하다라고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의견도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눈앞에 다가온 신공장 준공식이라고 리포트 내용 요약해 주셨는데요. 특히 증권가에서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자세한 인사이트 어떤 의견들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대감이 꽤 많은 두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산일전기 관련해서 증설이나 하반기 실적 전망 앞서서 전해주셨으니까요. 기술적 분석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다시 상장하고 나면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산일전기는 공모가가 35,000원이었거든요. 지금 그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사실 보호예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3개월 보호예수가 이제 이번 달 29일 날 나오는데 한 5% 정도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6개월 보호 물량이 좀 많습니다. 한 72%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월 말쯤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은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장 이후에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방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손절
손절가 35,000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진전기 뭐 역시도 전선 변압기 쪽에서 매출, 영업이익 다 잘 나오고 있어서요. 네. 매력 좀 소개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신공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6년도에 4천억 규모에 대한 추가 생산 라인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이제 적지 않은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은 좀 투자 포인트에 참고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에 지금 자리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은 19,700원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좀 홀딩하고 지켜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포터에서는 이제 4만 원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저는 3만 원 잡고 일단은 대응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9,700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